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람만 늘어나는 지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유도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편중 때문이죠. 급기야 LH 투기 사태마저 터져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 모시고 수도권 쏠림 현상 그리고 해결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장, 이게 국토부 산하연구소죠? 국토부 산하는 아니고요.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토연구원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주로 이제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 또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가의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 가장 이제 중요한 걸 연구하고 계시는데 예. 요즘 뭐 집값이 난리가 아니고 특히 수도권 예. 뭐 25번의 대책을 내놨는데도 지금 신통치 않은데 그런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도 균형 발전이 좀 안 돼서 그런가?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뭐 최근에 수도권 집값 상승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예. 여러 가지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유동성이 증가한 점도 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불 시대인데 예. 3만 불 시대에 좀 걸맞는 좋은 주거 입지와 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그 수요에 미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공급 부족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연구하는 국토연구원장이니까 예. 그 중에서도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예. 전 국토의 한 10% 남짓한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게 되는 이 비좁은 수도권에 더군다나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모여들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수도권으로. 예,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 집값 불안의 큰 요인이라는 지역들은 여러 곳에서 있어 왔는데 예, 예.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정권을 거쳐서 국토 균형 발전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예. 아주 전통적으로 예. 서울에 대한 집중이 심한 나라였고 또 역대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사람들과 물건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이 집중됐고 서울이 넘치니까 이제 수도권 전체가 이제 개발되고 또 집중되고 있고요. 예. 드디어 이제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몰리게 됐는데 역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실패했다기보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막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조금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저는 이제 실패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은 이제 이 정도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그나마 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막은 거다. 예. 지금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겁니까? 지금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예.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딱 반이 넘었고요. 2019년에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 인구 증가가 예측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예. 20대 젊은 생산적 인구가 수도권에 매년 거의 10만 명 정도씩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젊은이가 많아야 그 도시가 사는데 그 젊은이들이 다 지금 수도권으로만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자연 감소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연 감소 시대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린다는 얘기는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이제 그렇죠. 줄어들거나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길게 보면 뭐 한 10여 년 또 5년 10여 년 보면 지속된 현상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산업화 이후로 계속 수도권 인구가 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가 유일하게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던 시절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아, 그래요? 그럼 예. 무슨 요인이었을까요? 그때가 그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시도했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공기업 이전입니다. 네. 세종시는 중앙부처 이전, 음,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음, 그리고 그 효과가 한 5년간 지속돼서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인구가 네. 유출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세종시로 공공기관인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딱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급속도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당시 최근에 인구가 수도권에 좀 빠졌다가 그 효과가 마무리돼가면서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고급 일자리, 좋은 일자리 그리고 신규 산업 일자리들이 예. 수도권에서만 주로 생성되고 있으니까 그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그 생산직 인구들이 생산력이 높은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 과감한 시도였는데 예, 그 그렇습니다. 시도의 효과가 좀 더 오래 가려면 예. 기업들이 좀 민간 기업의 이전이 좀 이루어졌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밖에 안 됐잖아요. 공공기관밖에 못 됐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은 뭐 억지로 보낼 수 없으니까 예. 민간 기업이 갈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좀 잘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것을 못했는데 그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민간 기업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어떤 대책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때 보면 일단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이 먼저 가고 예.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을 먼저 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공공기관이 먼저 간 다음에 예. 민간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주려고 했죠. 인센티브를 줘서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는 사실은 이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 균형 발전에 관심 있는 그 대통령이나 정권은 예.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좀 뜻을 이어받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에 이제 다시 부활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있다가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있다가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활했습니다. 아 지역발전에 있다가 예. 그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좀 많은 일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금 일들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관심 있는 것들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자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새롭게 그 대두되고 있는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네. 아까 민간 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IT 개발자 얘기를 하면서 판교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업은 이제 좋은 인력이 필요한데 예. 이 수도권 아니면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균형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아니냐. 맞습니다. 그 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하고 또 인력, 이 기업 이런 게 좀 잘 되면 좋은데. 예. 지금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예. 저희 왜 수도권에 인구가 모이냐, 예. 수도권 인구 유입 요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까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렇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기 첫 번째가 직업, 일자리, 예. 교육. 그리고 대부분 지금 현재 30대, 40대, 50대는 그렇게 수도권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50대, 60대는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20대입니다. 20대들이 두 번에 걸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첫 예. 번째는 대학에 갈 때 한 번 올라옵니다. 대학에 갈 때. 그 다음에 지방대학을 나오더라도 예. 그 직장을 얻을 때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결국 지금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역시 일자리와 좋은 교육, 대학 교육에 이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맞는 말이고 옳은 방향인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말씀하신 쉽지 대로 않습니다. 좋은 예. 일자리가 좀 지방에 있어야 되고 좋은 예. 대학이 지방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예. 오히려 뭐 지방 대학들 지금 다 사라진다고 하는 판이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럼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될지 뭐 노무현 대통령처럼 강제로 막 대학을 지방으로 보낼 수도 없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인 좀 인센티브가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적극적 인센티브요. 예,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그런데 사실 이 수도권 생활도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거든요. 경쟁도 치열하고.
더 힘들죠, 살기가.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네. 애를 안 낳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아, 힘들어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애 안 낳는 거죠. 예, 가장 그 출산율이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위기에도 이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이 하나의 큰 원인입니다. 서울 지금 출산율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64명이네요. 평균보다 훨씬 낮네요. 예, 2명을 낳아야지만 인구가 지금 네. 유지가 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0.64명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로 모인다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세종을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이나 도 지역이 훨씬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럼 또 가장 출산율이 높은 곳이 세종인데요. 세종은 왜 이렇게 높죠? 세종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 일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정된 일자리가 있습니다. 세종에는. 안정된 일자리. 뭐 저희 국토연구원도 현재 지금 세종에 지금 그래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주택 보유율도 높고 그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또 싼 값에 괜찮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가 있었고 각종 그 어린이를 키우거나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와 교육 환경을 상당히 잘 갖추어 놨습니다. 국공립 뭐 보육 시설이 잘 돼 있는 건가요? 잘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출산율도 높아지는 거고요. 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세종이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세종만큼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특히 지금 가장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히 좀 더 해준다면은 굳이 서울에서 다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는다면은 조금이라도 서로 이제 국민 생활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방의 출산율이 서울보다 훨씬 훨씬 높으니까 높다. 예. 그쪽에 훨씬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적어도 저출산 대책으로도 균형 발전 저출산 정책은 대책으로도. 바람직하고요. 예. 수도권 집값 대책으로도 균형 발전 대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는 나와 있는데 뭐 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전혀 해소가 안 되니까 예. 지역 균형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이 좀 부족한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 3기 신도시 국토연구원이 또 그 균형 발전 못지않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데 예.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자, 우리 3기 신도시가 뭐 제대로 될 거다 아닐 거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일단 성공해야 되고요. 네. 이제 뭐 여기서 그만두거나 한다면은 또 수도권 집값이 또 어떻게 지금 떨어질지 반대하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여기서 중단하게 된다면은 더 이제 혼란이 많이 되겠죠. 예. 사실 이제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 신도시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기 신도시 네. 분당 일산 때부터 그 우리나라 신도시는 예. 공공기관 주로 이제 LH라고 지금 이름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LH로 그 되는 그 공공기관이 그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실은 신도시 건설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을 하던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금 신뢰 위기에 와 있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고요. 지금 3기 신도시가 뭐 연기되거나 좌절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공급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계획 없이 차질 없이 가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공기업의 그 신뢰 회복이 급선무겠죠. 그러니까 현재 비록 LH 직원들이 투기 사태로 문제가 돼 있지만 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계속돼야만 한다. 뭐 LH가 어떻게 혁신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공이 주도하는 3기 신도시를 지금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적 모델은 대안이 없다. 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계속돼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